안녕하십니까. KT 인프라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영수입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양자정보통신 표준화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자의 주요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그러니까 퀀텀은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자, 이온, 원자, 그리고 광자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주요 특성이 알려져 있는데 불확정성, 중첩, 얽힘, 그리고 비가역성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이용하면 보안통신,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그리고 초정밀 센싱, 양자 센싱이고요. 초고속 연산, 양자 컴퓨팅과 같은 정보 처리 방식이 새로운 방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이 중에 보안통신으로 알려진 양자암호 통신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통신 기술은 키를 얼마나 안전하게 양자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는 양자 센싱과 양자 컴퓨팅도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를 준비하려 했습니다만은 2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는 실질적인 표준 문서의 개발이라기보다는 향후에 ITU 내에서 공식 표준 문서,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 데이터 혹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마지막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물이 최종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유지 케이스 문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인프라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영수입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 양자정보통신 표준화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 양자의 주요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자, 그러니까 퀀텀은 에너지의 최소 단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자, 이온, 원자, 그리고 광자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주요 특성이 알려져 있는데 불확정성, 중첩, 얽힘, 그리고 비가역성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이용하면 보안통신, 양자암호 통신입니다. 그리고 초정밀 센싱, 양자 센싱이고요. 초고속 연산, 양자 컴퓨팅과 같은 정보 처리 방식이 새로운 방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이 중에 보안통신으로 알려진 양자암호 통신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통신 기술은 키를 얼마나 안전하게 양자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전달하는가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QKD, 양자키 분배 기술로 알려져 있고요. 암호화 장치와 양자키 분배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쌍의 양자키 분배 장치는 양자 채널로 연결이 돼서 양자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양자 암호키를 만들어내고 그 대칭 양자 암호키는 암호화 장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데 이용되게 됩니다. 이때 양자 물리학의 절대 보안은 양자 채널을 통해서 키를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보장이 되게 됩니다. 관련된 표준화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엣지 유럽 표준화 기구에서 2008년에 초기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IEEE, ISO IEC JTC1 그리고 ITU를 거쳐서 최근에는 ITF에서 양자 인터넷을 표준화하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엣지 유럽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됐던 표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초기에는 양자키 분배 기술이 양자 물리학이 약속했던 그 보안성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면 이 양자키 분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양자키 분배 기술을 네트워크 구조로 구현할 때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일부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엣지의 기본적인 양자기 분배 기술의 표준화 내용은 실제로 구현됐을 때 암호화 분야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보안성을 역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암호키 장비들이 어떤 시큐리티 요구사항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시험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있는 곳이 ISOIC JTC1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엣지 그리고 JTC1의 표준화 진행에 있어서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기술을 유럽에서 장비 위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표준화를 하다 보니까 양자기 분배 장치가 제공하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기술 종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지금 보시는 구조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르면은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통신 의뢰선당 혹은 통신 구간당 한 세트의 양자키 분배 장치가 소요되는 경제성에 대한 부담이 또 하나의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자 기술이 핵심이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양자키 분배 장치의 실제 기능들은 양자 물리학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ICT 기술, 텔레콤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한데 양자 기술이 없다라면은 이 장비를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서 기술에 대한 공용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KT에서는 2017년에 ITU 스타디 그룹 17에 국제 표준화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채택은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해 스타디 그룹 13에서 국제 표준화에 대한 추가 제안을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반영이 돼서 국제 표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제안한 기술은 QKD나 PQC로 알려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픽 그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네트워크 구조로 구현을 함으로써 좀 더 서비스와 그리고 실제 운영 관리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국제 표준화를 해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추가 설명드려보면은 왼쪽에 있는 유럽 표준화 기구의 구조에서는 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경쟁이었다라면은 그런 QKD 장비들로 구성된 QKD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운영 관리할 것인가를 국제 표준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술 경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전환됐다라는 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ITU에서 와이다 3800 방금 말씀드렸던 그 QKD 네트워크 표준의 ITU의 공식 문서 번호입니다. 와이다 3800이 갖고 있는 의미와 네트워크 구조로 가게 된 장점들, 그러니까 코스트 이펙티브하다는 얘기, 코스트 이펙티브한 디플로이먼트, 오퍼레이션, 그리고 메인테넌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ITU 국제 표준 와이다 3800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개방형 계층 구조로 표준화가 되면서 기술 종속에 대한 회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형의 기술 선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퀀텀 레이어가
양자 물리학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장비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위치하도록 아키텍처 구조를 정리를 했고요. 그 외에 키 관리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 제어 및 관리 계층, 그러니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의 계층으로 분리를 하면서 텔레콤과 ICT 역량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QKD 이종 밴더가 연동 불가능했다라는 이슈는 QKD 기술은 한 쌍의 QKD 장비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만약 밴더가 다르거나 거기에 적용되는 프로토콜이 다르다면 연동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개방의 계층 구조의 표준화 덕에 키 관리 계층, 그러니까 퀀텀 계층 바로 위에 있는 ICT 계층인 퀀텀 키 매니지먼트 계층에서 양자 암호 키를 릴레이하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멀티밴더 연동이 가능하게 표준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게 되면은 5BPS라고 써 있는 부분은 현재 일반적인 암호화 기술, 이 256비트의 암호 키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1분당 위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bps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QKD 장비가 그 이상의 키 속도를 제공하더라도 굳이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과다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KMS 쪽에서 그 속도를 최적화하면서 비용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굳이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술력이 없더라도 ICT 기술만으로도 양자 암호, 양자 키 분배 기술이 제공하는 키를 안전하고 충분한 양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방금 와이다 3800으로 알려진 양자키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각 계층별로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이 됐었고 또한 그렇게 제공되는 키, 양자암호 키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져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현재 SG13에서 다양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의 표준이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SG13에서 만들어진 이런 표준들은 SG17로 전달이 되어서 그 각각이 갖고 있는 보안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SG13에서 먼저 기본 표준을 만들고 그 후속 표준을 SG17에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다행히 관련된 표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 한국이 주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표준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와이다 3804 표준은 양자암호 네트워크의 제어 및 관리 표준입니다. Control and Management인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Fault Configuration Accounting, Performance Security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양자암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한 쌍의 QKD 장비 혹은 키 매니지먼트 장비가 연결되고 있는 링크들이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는 만약에 어떤 도로공사 혹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인해서 링크가 끊어지면은 양자키 암호 관련된 장비들은 동작을 멈추고 다시 복구될 때까지 그 기능을 정지하는 게 일반적인 운영관리 체계입니다. 하지만
와이다 3804에서 정의하고 있는 폴트 매니지먼트는 그 장애에 대해서 즉시 인식을 하고 다른 방식, 그러니까 링크를 우회를 한다거나 혹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링크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암호 네트워크가 좀 더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와이다 3804 문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이 설치되고 운영 관리되다가 폐기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 구성을 관리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그 보안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표준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와이다 3800에 따라서 ICT 계층이 한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 계층에 관련된 QKD 장비, 그러니까 양자키 분배 장치에 대한 기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인식입니다. 다행히 자체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관련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을 함으로써 현재는 국산 상용 시스템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 장비를 개발을 했었고 그리고 독립형 암호화 장치를 개발을 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표준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표준 개발에만 멈추지 않고 그 표준에 따라서 장비들을 개발을 했고 그 각각을 인티그레이션해서 솔루션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진행된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 시범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련된 국내 생태계에서 확보한 장비들이 구축이 됐고요. 물론 중소기업들 그리고 학계와도 같이 협업을 해서 양자암호 관련된 기술만큼은 기술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그 전라남도청 그리고 해군 삼함대에 구축된 ITU 국제표준 기반의 솔루션 구조를 보고 계신데요. 국가보안시설 그리고 핵심 산업 인프라에 적용이 돼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양자암호 네트워크의 제어 및 관리 표준도 역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측면에서 표준 기반으로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화면에 보시는 양자암호 네트워크 모니터링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은 해외 제조사 중심의 기술 개발 그리고 표준화 트렌드가 있어 왔는데 ITU에서의 표준화를 통해서 개방형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화를 이루었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서비스 방향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준 중에 하나가 양자암호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ITU 문서 체계로는 와이다 QKDN BM으로 명명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플레이어들 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QKDN 프로바이더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QKDN 프로바이더를 중심으로 매니지먼트 프로바이더 그리고 이용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유저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그리고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양자암호 키를 받아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바이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유저 이렇게 각각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양자암호 시장에서 참여할 수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이 이 와이다 QKDN BM 표준입니다. 그래서 국내 장비 제조업체 그리고 국내 ICT 기업들이 양자암호 통신과 관련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만들 수 있을지를 하나의 표준화된 구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와이다 QKD BM 구조에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QKDN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QKD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 KT에서 양자암호키를 공급을 한다면은 유저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국내의 산업계 혹은 일반 사용자에게 VoIP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저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로 정의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T로부터 양자암호키를 받아서 그 위에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EYL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저희가 양자 비화 통신을 구현을 했고 이 부분 역시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적용이 되어서 현재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은 QS 파라미터입니다. 와이다 QKDN QSPA라고 명명되고 있는데요. 이 표준은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양자암호 서비스의 품질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립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QKDN이 유저 네트워크 쪽으로 양자암호 키를 제공하는 그 품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루풋 처리율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양자키 분배 장치 중에 QKD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양자암호 키 로 데이터가 키 매니지먼트 계층을 거쳐서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는 길이, 라이프 타임, 그리고 일반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형태로 제공되는 그 직접적인 인터페이스에서의 처리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질 파라미터는 응답 지연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자암호 키가 공급되는 흐름을 보면은 유저 네트워크 쪽에 암호화 장비가 키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QKD 네트워크 쪽으로. 거기에는 어떤 길이의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키를 공급해 달라는 리퀘스트가 보통 제공되게 되고요. 그 리퀘스트를 받은 QKD 네트워크 쪽에서 그 요구사항에 맞는 양자암호 키를 공급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키를 요청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키를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품질을 응답 지연이라는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지연 변이, Response Delay Variation입니다. 이 부분은, 이 파라미터는 방금 설명드린 응답 지연은 키 공급 주기에 맞춰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 주기라면은 매 1분마다 암호키가 공급되거나 주기가 1시간이라면은 매 1시간마다 키가 공급되는 게 품질 요구사항에 맞추는 서비스 형태가 될 텐데요. 지연 변이는 그 공급되는 지연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1분 만에 제공이 되다가 어떤 경우에는 50초 만에, 어떤 경우에는 1분 20초 만에 이렇게 공급될 경우에는 대칭 키의 특성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암호화하고 복구화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연 변이 역시 품질 평가 파라미터로 표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표준화하고 있는 게 이 문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IT의 표준 문서는 인터워킹
문서입니다. YQKDN IWFR로 알려져 있는데요. QKDN 프로바이더가 여러질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여러 통신 사업자 간에 QKD 네트워크를 거쳐서 장거리 양자암호키를 공급해야 되는 경우, 혹은 우호 국가 간의 양자암호 네트워크가 연동돼서 국가 간의 양자암호 대칭키를 공급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QKD 네트워크 간의 연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동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키 매니지먼트 레이어, QKD 컨트롤 레이어, 그리고 매니지먼트 레이어 간에 각각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이 이 YQKDN 인터워킹 프레임워크 다큐먼트고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양 사업자 간에 연동 인터페이스가 규정이 될 텐데,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거나 혹은 프로토콜을 변환하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표준의 개발 방향입니다. 그런데 키 매니지먼트 장비 그리고 QK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벤더들이 구현됐을 경우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연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역시 이 표준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TU의 스타디 그룹 13에서 양자암호 네트워크에 대한 관련 표준에 대한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또 다른 표준화 흐름이 있습니다. ITU 내에서. 포커스 그룹 QIT4N으로 불리고 있는데, 포커스 그룹 on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for Networks입니다. 이 포커스 그룹의 가장 큰 목적은 SG13에서 개발해온 QKD 네트워크 이외에 퀀텀 기술이 이 네트워크를 위해서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는 양자 센싱과 양자 컴퓨팅도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화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만은 2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는 실질적인 표준 문서의 개발이라기보다는 향후에 ITU 내에서 공식 표준 문서, 그러니까 레코멘데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그라운드 데이터 혹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마지막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결과물이 최종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유지 케이스 문서가 있습니다. 이 유지 케이스 문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양자암호, 양자 센싱,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이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들, 그리고 아니면 예상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리포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현재 디지털 뉴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국내에 구현된 사례들이 반영이 되어서 향후에 국제 표준화를 위한 베이스라인 다큐멘트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현대 로보틱스에 적용된 퀀텀 로봇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원격지에서 그 로봇들을 운용 관리하고 싶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안 문제로 어렵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는 산업용 로봇들의 상태와 유지 보수를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구간에 양자본을 적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 것이 첫 번째 유지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지상군 작전사령부에 적용된 퀀텀 드론입니다. 이 유지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군과 관련된 그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인의 탐색이라든가 어떤
경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드론으로 이용을 하려고 해도 관련된 비디오 정보들이 공과 민감한 내용이라서 유출에 대한 우려로 드론을 위한 실종자 수색이나 탐색에 대한 그 응용 서비스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암호 통신을 적용을 함으로써 보안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고 관련된 유즈 케이스가 강원도 지역의 지상군 작전사령부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유즈 케이스 문서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웃룩 문서는 양자 기술과 관련된 실질적인 구현 사례들 그리고 어떤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 내에 한국의 사례들 그리고 IT 표준에 따라서 장비를 구현한 우리 기업들, 중소협력사들에 대한 정보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두서없이 표준화 현황 그리고 전망을 이제 말씀드려 왔는데요.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ITU 표준화를 국내 기업들과 기관들이 선점을 하고 리딩을 해옴으로써 국내 생태계가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혹은 외국 기술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목적으로 한국형 QKD 네트워크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표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관련 기술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개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ITU 표준에 따라서 한국이 만든 ITU 표준에 따라서 국산 솔루션화가 진행이 됐고 상용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내 양자암호 통신 산학연 기술 생태계가 활성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16개 가량의 ICT 기업이 양자 분야, 양자 산업에 신규 진입을 했고 디지털 뉴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발표드렸던 내용이 이제는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루속히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완료가 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의 QKD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ITF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재의 인터넷과 공존을 하면서 완벽한 보안과 혹은 텔레포테이션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통신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퀀텀 인터넷에 대한 표준화가 같이 함께 진행되면서 역시 한국이 양자 인터넷을 관한한 최초의 서비스 제공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 자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그 기술을 네트워크화해서 시장으로 빨리 진출시키고 추가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적어도 양자 분야에 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표준화도 열심히 하고 그 표준화에 따른 실제 기술 구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